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의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자 정보를 찾고 계신 자녀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사보다 먼저 핵심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치면 한 해 동안 난방비와 전기요금에서 수십만 원을 그대로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겨울처럼 난방비가 계속 오르는 시기에는 이런 지원 제도가 실제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정부는 난방비와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건 아주 어려운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신청했다가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복잡한 이야기와 어려운 용어를 모두 빼고 딱 두 가지, 어르신께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난방비 및 에너지 지원 제도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얼마를 지원받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이 네 가지를 단 한 번에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 지금부터 메모를 곁에 두고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1부 에너지 바우처 겨울철 난방비를 직접 줄여주는 핵심 제도. 겨울이 되면 이런 걱정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전기세가 무서워서 보일러를 오래 못 틀겠어. 가스비가 너무 올라서 난방비가 겁난다.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단 이 제도는 연세만 많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명확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나도 해당될까? 하고 고민하시는데 사실 기준을 정확히 알고 보면 생각보다 대상이 넓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 조건. 첫째, 저소득층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둘째, 취약계층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또는 영유아가 있을 경우 해당됩니다.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이런 수급자 같은 건 안 될 거야. 그런데 실제로 제도를 모르고 계시다가 뒤늦게 수급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도가 해마다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 판단만으로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은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를 합쳐 연간 총액으로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29만 5천 원, 가구 구성원이 늘어날수록 최대 약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지서 비용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이 지원금은 보통 매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은 추위가 시작된 11월,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이 개선 덕분에 어르신들께서 올겨울 난방비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는 걱정이 조금 덜어진 것 같다. 이런 후기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모바일 앱, 이 세 곳 중 하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은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편합니다. 직원이 서류 준비를 대부분 안내해주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은 보통 7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지금처럼 11월이라면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늦은 거 아닐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한 기간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상담이 가장 확실합니다. 2부 전기요금 감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 정확히 정리.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오해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만 65세 넘었으니까 전기요금 감면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전기요금 감면은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감면은 소득 기준과 복지 대상 여부가 핵심입니다. 전기요금 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정확한 복지 대상이 인정된 가구가 중심입니다. 즉, 연세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저 집은 전기요금 깎아준다던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규모. 전기요금 감면은 월 기본요금 면제와 월 정액 할인, 이 두 가지가 합쳐져
대략 한 달에 16,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절감됩니다.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연간으로 보면 10만 원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시니어 가구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3부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역별로 지원 폭이 다르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전국 공통제도이지만 지원액과 조건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중위소득 일정 기준 이하 가구까지 확대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연간 수만 원부터 특정 계절 한정 지원까지 다양한 구조가 있습니다. 4부 실제 사례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정책 설명만 들으면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어르신 스스로 판단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사례 혼자 사는 70대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이 경우는 에너지 바우처 100% 대상입니다. 가장 전형적이며 주민센터에서도 안내가 가장 명확한 유형입니다. 지원 금액은 연간 약 29만 5천 원이며 가구 상황에 따라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전기가스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내 지갑에서 나가는 실제 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사례 부부가 사는 70대 가구, 소득은 적지만 수급 기준에는 미달. 이 가구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지자체별 기준이 달라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민센터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93살 어르신 소득 없음. 자녀가 용돈을 드림. 이 사례는 많은 오해가 생기는 유형입니다. 예전에는 자녀 소득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은 2022년부터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즉 자녀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부모님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되면 에너지 바우처는 자동 지급됩니다. 자녀가 드리는 용도는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은 어르신들께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난방비 에너지 지원 제도만 골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난방비가 부담스럽고 전기요금이 무섭고 도시가스 요금이 걱정되는 시니어분들께 이 제도들은 실제 생활비를 줄여주는 매우 현실적인 도움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들은 어르신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대가이며 부담 갖지 마시고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꼭 챙기셔서 이번 겨울은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생활 정보들을 더 빠르고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